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실업인회 19대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또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LBMS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일터 사역자 김용구입니다. 우리 이런 참 중요한 자리에 부족한 자를 이렇게 또 찬조 경연자로 강연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인으로서의 느낀 저출산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총회장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기독실업인회는 전문인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서 복음의 증거자로 일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국제적인 사명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의 비즈니스와 일터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의 공동체입니다. CBMC는 차세대 복음 및 산학 협력을 위하여 CCC와 또 숭실대, 이런 교단과 산하신학 대학인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와 애모를 개설하고, 최근에는 해외 유학생 모임인 국제 유학생의 ISF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LBMS는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일터 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과 또 여러가지 비즈니스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전체 임직원들의 급여 1%와 또 매출의 1%를 선교와 또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총회장님과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인구 저출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실질적인 문제, 또 우리 기업인으로서의 또 이 심각한 문제를 보는 문제, 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대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애국이다. 여러가지 통계가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셔서 요거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서 저출생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한국이 옥스퍼드 대 교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다, 이 예언이 잘못 나가길 바랍니다.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한국이 없어질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문제로 심각하다. 과연 이게 대안이 뭐냐? 저희 회사에도 약 한 2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그 딩크족,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낳습니다. 제가 직접 설문을 조사해 봤습니다. 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갖느냐? 한결같이 이들이 얘기가 자기 인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육아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나는 육아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처럼 나는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해줄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아를 하면은 모든 일상이 아이 이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을 육아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혼은 했는데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딩크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비혼족입니다. 비혼족이라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 싱글족이 뭐 30대, 40대, 50대 엄청 많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이 싱글족들이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치열하고 각박하다. 성적 지상주의로 그런 사회가 자기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성적 지상주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아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사교육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다 잠자입니다. 다 엎드려 있습니다. 선생님은 강의하고 아이들은 책상에 다 엎드려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공부하느냐면은 학원 가서 공부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이 MZ 세대들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자기네들이 실제로 겪고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런 모습들이 자기들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저출생 문제, 자,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바꿔놓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계나 또 지도자들이나 이 잘못된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저출생 문제인지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지적한 것들 같이 뭐가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치지 않는 것은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만든 과잉불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정부, 교계, 우리 기업인들 이들이 이제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리셋을 하고 이 리셋이라는 단어는 컴퓨터의 플랫폼을 완전 제로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을 리셋시켜줘야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을 리셋하지 않고는 아무리 새로운 제도를 가져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리셋한 다음에는 리마인드 해줘야 됩니다. 이 잘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들에게 좋은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 제도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이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낳는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를 육아하고 그 내가 낳은 자녀를 가족을 형성해서 그들의 다음 생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들에게 다시 생각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마인드 하는데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리바이벌을 해줘야 됩니다. 꿈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이 MZ 세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숭실대에서 우리 CBMC 회원들이 멘토가 돼서 한 주에 1,400여 명이 12주 코스로 세일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설문을 해봤는데 자기네들이 신학대인데도 불구하고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로 예배드리는 채플은 선호도가 65%밖에 안 나온다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멘토가 돼서 이 소그룹 모임에는 95%의 선호도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다. 교회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캠퍼스에서도 이들이 잘못 갖고 있는 사고관을,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즉 우리가 자랄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이 총동원해서 식탁의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정만 해도 전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우리 기업인이 본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여기는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소요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중에는 이 건물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린이집 돌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어린이 돌봄센터를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기업에서는 여직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출산 휴가를 줍니다. 유급 휴가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기업이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럼 이 아이가 돌 때까지는 어머니하고 같이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린이집 갈 때 5살이 될 때까지가 문제입니다. 약 4년 동안. 4년 동안 친정 어머니가, 시부모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은 이 문제 때문에 출산을 안 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1년 동안은 회사에서 지원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돌이 지난 다음에 어린이집 갈 때까지 4년 동안이 부모님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교회가 나서서 어린이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육아의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을 최소한의 최저임금의 급여를 보장해주고 이 어린이 돌봄센터를 우리 교회마다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회사의 가장 가까운 교회에 이 아이를 맡겨놓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다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이 돌봄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OECD 국가 자살률 1위입니다.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자살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0대가 20대가 60%입니다. 자살자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자살방지센터 상담소를 개설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마다 이 자살방지센터 콜전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최소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친구든 지인이든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의 설득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자살방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을 전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 행복이고 자녀가 행복이라는 것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주고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업은 육아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육아를 지원하는 지원. 우리 직원이 육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기업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육아지원금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내의 어린이집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규모가 없는 기업에서는, 이것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이제는 이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유로운 출퇴근 문제를 저희 회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출퇴근 유연제입니다. 오전에 10시부터 오후에 3시까지에는 있어야 됩니다. 근무제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새벽을 아침에 조기 출근을 하든지 저녁에 늦게까지 근무하든지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정해져 있는 근무 시간을 출퇴근 유연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저도 이 제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자유로운 출퇴근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부에게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교단체에 이 육아 돌봄센터를 만드는데 교회가 이 법으로 다 두드려 막아놨습니다. 어느 정부에선가 교회가 어린이 돌봄센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법의 장애를 받습니다. 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 법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만, 즉 우리 국토부 장관이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육아 돌봄센터를 만들고 싶으면은 정부에서 규정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그 시설을 만들고 정부가 이 예산을 1년의 육아 대책을 위해서 30에서 40조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우리 교회 쪽으로 50% 이상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교회가 육아 돌봄센터를 개설하고 여기에 정부 보조금이 상당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기업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이 육아 돌봄센터가 다소 상당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건축법은 국토부 장관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 있으면은 이 법은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종교시설에 이 육아 돌봄센터를 만들 수 있는 법안만 풀어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이 사교육비 문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이 사교육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CBMC 사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캠퍼스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주에 빵값만 5천만 원 들어갑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이 학생들이 나는 이 소그룹 모임에 빵 먹고 싶어서 간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을 우리 교계와 캠퍼스가 활성화해서 이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CBMC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CBMC가 숭실대에서 이번에 창업 선교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실업인 기업인들에게 런칭도 하고 또 그가 창업을 준비하는데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CBMC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숭실대에도 창업 선교학과가 이번에 개설이 돼서 우리 CBMC 교육위원장이 첫 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CBMC와 또 우리 일터 사역자들과 우리 교계와 또 캠퍼스가 연합을 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MZ세대, 다음 세대들의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즉 출산이 애국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만들어주고 시스템적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선에서 기업인이 바라보는 전세 문제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